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며느리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사람들, 그들 중 대부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헌신했고, 너무 많이 희생했고, 너무 많이 붙잡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랑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해주면, 더 많이 챙겨주면, 더 많이 걱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곁에 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수십 개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씨앗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집착에서, 냉담함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에서, 그리고 무관심이 아니라 경계를 모르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관계만큼 오해가 많고 상처가 깊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가 또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벽이 두꺼워지다 못해 결국 아들마저 그 사이에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한 바로는 이 관계가 무너지는 데는 반드시 반복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실수들이 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 사랑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그 행동들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나만 혼자인 걸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판단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비난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100년의 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은 많이 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을 놓아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이미 멀어진 가족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비롯되니까요. 첫 번째 실수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제 친구의 어머니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아들의 옷을 다리고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고
아들의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그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변했어. 내가 며느리 때는 이런 음식도 못 먹으면서 감사히 살았는데 옛날 며느리들은 이러지 않았어. 그분은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인지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언제나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 더 나은 기준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너는 내 아들에게 걸맞지 않는다. 이것이 며느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도, 아무리 웃으며 말해도 비교는 비교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사람의 자존감을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숙이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두 번째에도 참습니다. 10번, 20번, 어쩌면 100번도 참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혀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식었다고 느낄 때 사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 마침내 눈에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그 집의 주인이 매번 여러분을 다른 손님과 비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분은 이런 것도 잘 하시던데 예전에 온 손님은 이것도 가져오셨어요. 여러분은 그 집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갈 수 없는 핑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 대신 관찰을 하십시오. 며느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대신 요즘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십시오. 며느리는 여러분의 며느리 시절을 반복하기 위해 이 가정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삶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그녀는 여러분 곁에 기꺼이 머물게 됩니다. 비교의 말 한마디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은 아들도 손자도 어떤 명절의 음식도 허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말을 멈추는 것만이 그 벽을 조금씩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경계를 무시하는 개입입니다. 사랑과 간섭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아무리 따뜻한 마음도 상대방에게는 통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선을 가장 자주 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가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부지런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손자를 돌봐주겠다며 자주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방문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정리하시고 아이의 밥은 이렇게 먹여야 한다고 하시고 살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며시 바꿔놓으셨습니다. 모두 선이었습니다.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에 그것은 이런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너는 제대로 못하고 있어.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안 돌아가. 결국 며느리는 어머니의 방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그 말은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도와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됐냐고.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자신의 선택으로 가정을 꾸려갈 자유, 그리고 실수를 통해 스스로 배울 기회입니다. 이 영역을 침범받는 순간 설령 그것이 도움의 손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었고 극도로 가난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간섭을 거부하는 것은 불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저는 나이 9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내 경험이 곧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겪어봤으니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조언하고 쉽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조언들 중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대부분은 요청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간섭으로 들립니다. 도움이 아니라 평가로 느껴집니다. 자녀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으십시오. 살림이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다른 음식을 먹이더라도 그녀도 충분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일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도움을 강요하는 것과 도움을 제한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가정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의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따뜻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며느리가 진심으로 찾고 싶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거두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감정적 호소로 죄책감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실수 중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는 가장 진실된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이것들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깊어지고 몸은 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그 서운함도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멀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언제나 혼자야. 너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들은 모두 상대방의 가슴 속에 죄책감을 심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묶인 관계는 사랑으로 묶인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 한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바쁜 직장인이었고 아내와 아이를 키우느라 매주 찾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 근데 어제 혼자 밥 먹다가 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 처음에 아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화 한 통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언제나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전화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따뜻한 교감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은 조금씩 더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의 역설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무로만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의무감은 피로감이 되고 피로감은 거리감이 되고 거리감은 결국 단절이 됩니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해도 됩니다. 서운할 때 서운하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가끔 쓸쓸하단다와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거야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후자는 그 감정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90세가 넘어 처음으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 역시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외로움의 무게를 지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을지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매번 반복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게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가벼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삶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채워질 때 자녀와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만나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죄책감으로 붙잡은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놓아준 사람은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 끝에 배운 가장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50년 넘게 품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이 남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 그러나 100년을 살고 난 지금 저는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따뜻한 사람도 결국 자신의 감정과 안전과 자존심을 먼저 지키려 합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며느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했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이웃을 생각했으며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갖게 된 아주 오래된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평화로운 시대에도 아늑한 가정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겉모습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낯선 사람보다 가족에게 더 깊이 상처받는 걸까요? 그것은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를 품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기대, 내 희생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상대방도 똑같이 자신의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투영할 때 그 기대들은 언제나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쌓일 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깊은 균열이 생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헌신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식을 존중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들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대는 서로 충돌합니다. 누구도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가족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받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진정한 이해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이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기대로부터 놓여납니다. 그리고 기대로부터 놓여날 때 상처도 줄어듭니다. 며느리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내 희생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들에게 배신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에 맞춰 변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현실적인가?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서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뜻했던 관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서로의 존재 자체에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철학적인 이야기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실제로 삶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를 멈추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진심으로 멈출 수 있다면 이미 멀어진 관계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지켜보십시오. 며느리와 대화할 때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남의 집 며느리는 내가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말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비교는 상대방을 작게 만들고 질문은 상대방을 크게 만듭니다. 비교는 벽을 쌓고 질문은 문을 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색합니다. 그러나 사흘만 해보십시오. 사흘 후에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작은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만약 그 대답이 불편함이나 부끄러움이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삼키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현명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요청받지 않은 개입입니다. 이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늦게 자는 것이 걱정되고 며느리가 음식을 대충 만드는 것 같아 안쓰럽고 아들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만약 요청하지 않았다면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요청받지 않은 도움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입니다. 네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나서는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아들의 가정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들이 나를 부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것인가? 그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행동으로 먼저 나서지 말고 말로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한마디가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러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물러서는 것은 존중입니다. 그리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서운할 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내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나는 언제나 혼자야. 너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내가 내 고통의 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가끔 쓸쓸하단다.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자꾸나. 이것은 같은 감정이지만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감정을 나누되 그 감정의 해결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외로움과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삶 안에서 찾으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조금씩 걸으십시오. 삶이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을 때 자녀는 그 무게를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으로 충만할 때 자녀는 부담 없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0년, 6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비교하는 말 하나를 참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요청받지 않은 조언 하나를 삼켜보십시오. 오늘 하루 죄책감을 씹는 말 대신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며느리의 전화가 먼저 걸려올 것입니다. 아들이 더 자주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놓아줌으로써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음이 늙음이 되는 것을 보았고 사랑이 원망이 되는 것도 보았으며 반대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잡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만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며느리와의 관계가 차갑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들이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아 서운하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 모임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외로움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서운함도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가 차가워진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바꾼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는 말, 요청받지 않은 개입, 그리고 죄책감을 심는 감정적 호소. 이 3가지는 모두 사랑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저는 거의 1세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일찍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쌓아가는 것이 삶이었다면 나이가 든 후에는 비워가는 것이 삶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기대를 비우고 집착을 비울 때 오히려 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벼워진 관계, 진심 어린 웃음, 그리고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따뜻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조금씩 걷습니다. 걸으면서 지나온 삶을 생각합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보다 더 많은 것은 감사함입니다. 저는 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으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오늘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아름답기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며느리에게 작은 문자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잘 지내고 있냐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별것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손자에게는 다음에 볼 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인 벽에 작은 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이 모이면 언젠가 벽은 무너집니다.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늘 하루 비교하는 말 하나를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하루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하루 내 외로움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작고 조용한 사랑들이 쌓일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산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성공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있어준 사람들, 우리가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남아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놓아 주었더니 오히려 더 단단하게 우리 손을 잡아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놓아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를 주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제가 105해를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하고 따뜻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평온하고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